널브러져 있어. 흘려져. 차에서 흘렸나 보다. 지금 그랬는데 소파에는 앉진 않았고 어디 무슨 뭐 챙겨서 좀 뭐랑 통화하면서 네 걸로 너한테 보내는 거야? 야. 내릴 때 떨어지는 이제 다 들어오실까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화상, 사고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화상 들어가겠습니다. 화상은 뜨거운 액체나 물체, 전기, 화학으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손상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깊이에 따라서 1도에서 4도로 구분합니다. 1% 손바닥 보시면 요 1%고요. 9% 해가지고 9%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어요. 우리 손바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이게 1%구나. 이분은 뭐 20% 화상이야. 이분은 18% 화상이야. 라고 했을 때 요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화상 깊이에 따른 분류를 보면 1도에서 4도까지가 있는데 1도는 표피 아주 겉에 있는 것만 다치는 거고요. 2도는 피부에 있는 진피까지 들어갑니다. 진피까지 들어가서 물집이 동반이네요. 물집이 생겨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물집은 터뜨려야 된다? 안 터뜨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뜨려야 된다? 안 터뜨려야 된다? 안 된다. 이거 의사들도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규칙이라고 딱 하기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집을 터뜨리는 거는 병원에서 할 수 있고요. 여기 생활에서는 물집을 안 터뜨리는 게 좋아요. 왜냐?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물이 졸졸졸 빠져요.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상처에 대한 2차 합병증이 안 생겨요. 근데 병원에서는 물집을 터뜨립니다. 할 수 가능하죠. 물집 터뜨려야 빨리 나으니까. 그러니까 항생제도 넣고 피부 조직에 대해 빨리빨리 습하게 해주니까. 자, 물집이 동반이 돼요. 3도, 피하, 조직까지 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 없습니다. 제일 많이 아플 때가 그래서 심한 건 2도일 때 제일 아파요. 3도일 때 느낌 별로 없어요. 2도일 때 느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 2도에서 3도까지 갔어요. 보통 2도까지 사람들은 많이 생기잖아. 3도는 좀 심한 상태니까. 그럼 2도까지 갔다면 며칠이나 돼야 회복이 될까요? 며칠이나 회복될까요? 맞추시는 분? 한 달? 어느 분? 2주? 어이구, 우리 선생님. 맞았어, 2주. 자, 이거 하나 드시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건 하면 한 이틀이면 3일이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려야지 이 지금 물집 동반한 것까지 싹 없어져가지고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3일, 5일, 왜 안 되지? 일주일 됐는데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한 2주 정도 되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도는 피하 조직이고요. 4도는 피부 전증 근육까지 뼈 조직까지 갑니다. 화상이.
그래서 3도, 4도 되면 좀 많이 다친 상태죠. 우리 옛날에 그 서해대교 있잖아요. 서해대교에서 화상 크게 당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고 화상까지 당하고 화상 있고 차가 전복돼가지고 화재 나고 이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추석 때문에. 그래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분 그 한강 홍신병원 가가지고 한 달이나 있었나? 그럼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화상 때문에. 자, 화상을 입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화상 부위를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열기를 식히고 저체온과 감염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20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화상 있을 때 여기 보시면 물이 졸졸졸졸 흐르죠. 세게 틀면 안 돼요. 세게 틀면 물집이 터져요. 물집이 터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 합병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졸졸졸졸 흐르는 곳에다가 한 20분 동안 식히는 건데요.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겨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화상이 이렇게 생기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고인물에다가 담가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화상 사람을 한 번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그 우리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포트로 커피를 졸졸 따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잃어버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 커피포트에 있는 물이 손에 닿았어요. 손에 닿았는데 이거를 응급처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위가 달라져요. 이분은 응급처치를 하는 바람에 바로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응급처치를 했을 때 20분만 담갔느냐? 아니에요. 20분 담갔다가 딱 들었을 때 화끈화끈 쓰려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빨리 연고 발라야지 20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돼요. 화끈화끈했을 때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물은 일단 갈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20분 담가놔요. 담가놨다가 또 빼요. 또 화끈화끈해요. 그럼 또 담그셔야 돼요. 그리고 1시간이 되도록이라도 일단 담궈야 돼요. 그분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담갔거든요. 그랬을 때 2도까지 안 가고 물집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깨끗하게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응급처치 잘못하잖아요. 담고 난 다음에 20분 돼서 화끈화끈할 때 연고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보통들 하시거든요. 약국에서 사는 그 거즈 같은 거 있잖아요. 거즈 화산 연고. 그런 거 발라도 그렇게 물에다 담근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화상당했을 때 그 거즈를 했었을 때 별로 안 좋네 라고 생각한 거는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를 바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분 담갔다가 또 화끈화끈하면 또 담가가지고 20분 하고 또 화끈화끈하면 20분 더 담그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고 바르고 이런 그런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2차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응급처치도 안 한 상태에서 거즈 같은 거 발라봤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는 열기를 식히는 건데 열기가 있고 화끈화끈하다 그럼 또 담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상 예방하는 데 좋아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 그분 손이에요. 그 손에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 손이 1도 화상일 경우는 이렇게 표피만 다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 수영장을 가시면 알 거예요. 수영장에 가시면 우리 그 선탠 하잖아요. 선탠 하는 정도가 1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선탠 옛날 선생님도 해수욕장 다녀보셨죠? 안 담았어요? 물을 싫어. 해수욕장은 물 없어도 돼. 모래 같은데 있잖아요. 네. 선생님 안 다녔구나. 또 연배 있으신 분들 선생님 혹시 해수욕장 다녀보셨어요? 그죠? 어땠어요? 해수욕장 갔을 때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막 저렇게 1도 화상 입었어. 선탠 냈어. 뭐 발라주던가요? 선생님은 감자 발라줬어요? 선생님은? 네 멋대로 커라 그랬겠죠? 네. 여성일 경우에는 선생님 혹시 엄마가 뭐 발라준 거 있었나요? 너대로 커라 이렇게. 보통 그 엄마들 오이 같은 거 많이 바르고 아까 말했던 뭐 감자 바르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치약? 선생님 치약 발라보셨어요? 화상 있을 때 치약 발라봤어요? 선생님 나이 때 되면 화상 입으면 막 치약 바르고 막 된장 바르고 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치약 바르고 되냐.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1도 화상은 선탠 했을 때 그 상태예요. 약간 빨개무리한 거.
즉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표피층만 다친 거예요. 표피층만 다치신 거고, 그리고 이동화상 같은 경우는 진피까지 해서 물집이 생겨요. 그래서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가서 여기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물집 생겼을 때는 웬만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요 물집에 있는 요 물이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지고 요 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3도 화상은 진피에서 피하 조직까지 생겼던 거. 여기 보시면 표피, 진피, 여기 피하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입니다. 좀 많이 이건 좀 많이, 이때는 통증 많이 안 느끼고요. 2도일 때 이때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3도일 때는 나으면서 통증 느끼겠죠 아마. 화학 화상이 있는데 분말 형태의 화학은 물로 세척하는 게 가능한 털으시고요. 자 보시면 물과 혼합하면 안 된다고 써있죠. 강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석회나 나트륨. 그래서 모든 화학 화상은 물로 한다 아니었습니다. 뉴튼 같은 거, 석회나 나트륨 같은 거 아니죠. 그럼 전기 화상이 있습니다. 감전에 의한 화상, 신체 전류가 들어가는 데 나가서 광범위한 손상을 발생하는데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기 화상일 때 손에 몸을 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의료원에 있을 때였었는데요. 의료원에 병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떤 아이가 19살 된 아이였어요. 19살 된 아이가 얘도 뭐 특수학교 그런 데를 했나 봐요. 졸업하자마자 전기 쪽으로 갔어요. 전기 쪽으로 갔는데 어디 갔냐면 전봇대 그런 거 고치는 데 갔나 봐요. 근데 얘가 전기 화상을 받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운전하겠냐고요. 운전하지도 않았어요. 머리만 살았어요. 머리만 살다 보니까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꽂았어요. 호수 꽂고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줄을 꽂았어요. 얘가 의료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넘어오고 이걸 간호를 누가 했느냐?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했는데 19살 때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 19살 때 의료원에서 있었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다 보니 욕창이 생길 것 같은데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욕창도 하나도 안 생겼어요. 얘가 몇 살까지 제가 살았는지 제가 들었냐면 엄마를 시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장을 여기 서산에 있는 시장 아시죠? 재래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얘는 엄마를 만났거든요. 엄마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때 60대였었는데 80대까지 노인이 되셨는데 누구누구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봤네요. 그래서 서로 반가워하면서 엄마를 엄마한테 그게 괜찮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있었더라고요. 걔가 육창도 하나도 안 생기고요. 엄마가 휠체어로 하루에 3번씩 의료원 돌아다니고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19살 때 했다면 걔가 그때 나이 때 제가 봤을 때 49, 50까지 살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너무 이뻐요. 엄마는 얘 없으면 너무 안 된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막 볼 만지고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보살폈다고 하던데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전기화상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일반 화상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요. 119에 바로 신고가 해야 되는 거고요. 손상 상태에 따른 응급처치, 손상에 따른 응급처치에 보시면 근골격계 손상이 있습니다.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고 화상이 있는데 화상을 우리가 배웠고 근골격계가 뭐냐면 근육과 뼈죠. 근육과 뼈. 선생님들은 여기 지금 계속 앉아 계시다 보니 일어날 때 어때요?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다들 건강하실까요? 자, 이거는 어떤 영상이냐면 이분이 20대 남자예요. 20대 남자인데 골격이 점점 무너져가는 60대나 70대를 분장을 하고 나타나요. 선생님들 여기 옆에 보시면 벽 보이시나요? 벽 보시면 지금 어때요? 흐물흐물 그냥 이렇게 엉성기처럼 되어 있죠? 우리 뼈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저런 식으로 바뀌어요. 저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걸을 때나 아니면은 좀 넘어질 때나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금방 부러져요. 금방 부러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다 보니 선생님들 병원을 자주 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데 일어날 때 보면 힘이 없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짚고 일어나요.
저는 이거 지금 특수검진에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비타민 D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상일 것 같죠? 종봉을 한번 받아보세요. 종합검진 받아보면 우리가 전해질이나 다른 것들은 거의 정상인데 비타민 D는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가 그래서 왜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선생님들 여름 같은 경우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밖에 나갈 때 거의 어떻게 해요? 싸고 나가죠. 선크림 다 바르고 나가죠. 햇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햇볕을 못 받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수치가. 그래서 영양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 먹어줘야 돼요. 먹어주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가 갱년기 여성분들 특히 폐경기 오잖아요. 비타민 D 무너지면서 골다공증 바로 걸릴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도 당연히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보면 뼈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 걷다가도 뼈 부러져요. 자, 이분은 20대인 분이 60대에 변장하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체 리듬 한번 볼게요. 이게 노인 체험 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절을 모두에게 고정을 해놓고 또 등도 굽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래주머니가 양발에 다 착용이 돼 있어요. 좀 무겁고 불편해요, 되게. 네. 방금 신호등 건너왔잖아요. 아, 신호등이 이렇게 짧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아. 진짜 분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앉을 때까지 추가도 안 해주시고 천천히 타시라고 평만 이렇게 건네주는 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커피를 하나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예. 아메리카노는 4,500원이요. 아이고 비싸다. 그래 커피 한 잔 더 줬어.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어떤 공공 장소에 가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노인 진단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소외된 느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느낌? 왜 오셨습니까? 예. 예. 맞죠? 그래가 그럼 자식은 다 키웠는가? 예. 의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우리하고 생각하는 틀리니까. 맞 세대 차이가 나. 너 요거 좀 가까이 있으니까. 내일도 나오십니까? 아이고 씨, 내일 언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젊은 사람들 이런 거 하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가이시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주 같아갖고. 몇 살이고? 24살. 딱 우리 손주랑 동갑이네. 그럼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손주가 요즘 내랑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려 하더라고. 좀 들어서 통 이게 놀러도 안 오고 뭘 좀 물어본다면 좋아하노. 도깨비. 상타리가 뭐고? 할머니랑 말 좀 하나.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어.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이 좀 이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예요, 있나? 저 하나 있어요. 뭔데? 뭔가 어리니까 생각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 세대 차이 뭐 이런 거가 네, 뭔지 뭐야? 오늘 대화 뜨거워 왔다. 자, 그래. 아이고야. 자, 그래. 여기야. 고맙다. 처음에 분장을 하면서 되게 이런 경험 어디 있어요? 좀 재밌다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 노인의 삶이나 고단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외롭겠구나,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0? 아 20대요. 그래 좋은 친구를 찾고 저는 아주 좀 학생 너무 좋아 참 좋은 친구래. 분전이 20대야.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제 나도 저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일할 때라든지 언제라든지 그렇다면 그 근육과 골격이 우리가 조합을 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또 영상 하나만 볼게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근육과 뼈가 어떻게 합체가 돼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동그란 머리뼈 내공해지고 길쭉한 척추뼈 몸집해 하지 발 모양 갈비뼈 양쪽에 있어 몸속 기관이
왜 필요하다고요?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근육과 뼈가.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뼈, 성인 뼈 몇 개나 될까요, 선생님? 너무 많이 적었어. 너무 많이 적었어. 선생님 몇 개나 될까요? 120개 조금 더 올려볼까요? 선생님 몇 개일까요? 오, 그렇지. 200 몇 개인데 200 몇 개. 여기까지. 선생님, 그러면 200 몇 개일까요? 280? 좀 많아. 조금만 더 줄여볼래요? 200? 270? 좀 많아. 250. 인터넷 뒤진 거 아니죠? 맞아요. 성인의 뼈는 206개입니다. 206개고요. 일단 선생님 하나 드릴게요. 이제 맞추셨으니까 또. 네. 빼빼로 데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빼빼로를 좋아하실 것 같이 생기셔가지고. 자, 보시면 206개예요. 우리 성인의 뼈가. 206개고요. 그럼 아이 뼈는 몇 개일까? 라고 했을 때 영유아는 300개 좀 넘기도 해요. 딱 저렇게 300개가 아니고요. 성인은 거의 206개거든요. 206개인데 성인이 되면 아이들은 300개에서 300, 300, 304개, 5개, 6개 다양해요. 근데 이 뼈들이 점점 합체해가지고 206개가 됩니다. 206개로. 아이 때는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굉장히 뼈가 유순하잖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뭐 잔뼈까지 합해가지고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골절이 있어요. 골절이란 무엇일까? 과도한 힘에 의해 뼈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거나 완전히 어긋난 변형을 일으켜 뼈의 연속성이 파괴된다라고 하는데 연속성이라는 거죠. 금이 갔다는 거죠. 금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다리에 지금 금이 간 상태예요. 여기 뼈예요. 그냥 살짝 금가도 부러졌다. 저렇게 떡 부러져도 부러졌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 했을 때 선생님 뼈가 부러졌다 했으면 양쪽 비교했을 때 부러지면 굉장히 부어요. 그냥 염저가 아니라 염저는 약간만 붓는데 뼈는 완전히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혹시라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것 같아. 많이 부었어. 응급실에 가봤자 할 거 없어요. 응급실은 인턴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다리를 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아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 부었으면 일단은 응급처치가 중요하니까 다리를 올리셔야 되죠. 어디까지? 심장보다 높게. 심장보다 항상 높게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러져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염자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아이스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이스백 해주고 다리 올려주고 붕대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처치를 해줍니다. 여기는 지금 뭐 붕대 지금 이거 기부스 한 거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기부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석고를 했기 때문에 진짜 석고 했을 때 다친 경우 진짜 많았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다가도 살 긁히는 경우도 있었고. 자, 고관절 골절이 있는데요. 고관절 골절은 어디냐면 선생님들 엉덩이 뼈예요. 왜 고관절 골절이 안 좋으냐면 지금 선생님들은 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80 정도 되잖아요. 걷다가 고관절 골절 툭 하고 넘어져가지고 눕잖아요. 병원 가서 못 나와요. 특히 요양원 같은데 어머니 요양원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가시게 됐는데 갑자기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요. 어머니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요양원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다가 의자가 밀리면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하고 뼈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관절 골절일 때 어떻게 보시면 지금 여기 중간에 부러졌죠? 부러진 상태고 얘가 맨 앞에 여기 헤드 부분이 부러질 경우도 있고 중간 부분, 말단 부분 이렇게 고관절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매끈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저 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다 보니까 바로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골격계 손상에서 골절의 응급처치 손상 부위를 어떻게 한다? 올린다.
부종 및 출혈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분목이나 붕대로 고정한다. 그 다음에 고정 전후 순환 운동 및 감각을 확인한다. 왜냐면 움직여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19 신고하고 도움 요청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머리, 목, 허리,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 신경 손상이 있어서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근골격계 손상에서 탈구가 있습니다. 탈구, 어깨 탈구인데요. 정상 관절에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이 어깨가 탈구가 생긴 거죠. 이런 근골격계 탈구도 있지만 근골 여기 어깨에 우리가 보면은 힘줄이 있어요.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4개가 서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힘줄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깨를 못 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석회화가 생겨서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좋아졌어. 이러면 이제 활동하면서 어깨를 좀 움직였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은 어깨가 괜찮으실까요? 한번 제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두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여성분 3분만 있더라고요. 여성분 3분은 앞으로 좀 와주시고 남성분들 이쪽으로 다 옆으로 와주세요. 여성 3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여성 3분만. 남성분들은 그 자리에서 옆으로 빠주시고, 예, 네, 그거 아니면 쌤, 아니 안 봐도 돼. 이렇게. 예, 여성 3분 여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분류만 시키느냐고. 아니 1년으로 서주세요. 여기 뒤에, 네, 뒤에. 그리고 남성분들 그렇게 하시고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스트레칭을 할 때 15초 정도는 한 자세로 머물러 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옮기면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목 스트레칭을 할 건데 이렇게 뒤로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제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15초 동안 할 겁니다. 해볼게요. 그게 약간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로 당겨주세요.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리고 손을 이쪽으로 쭉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얼굴은 반대편으로 주세요. 반대편 45도 각도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반대편 팔로 잡아서 당겨주시고 몸은 반대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어깨 아프신 분 안 하셔도 돼요. 손을 뒤로 해서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시 이렇게 하시고 반대로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리고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시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시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그리고 앞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옆으로 조금만 오시고 바깥으로 나와. 자,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서주시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그 상태에서 일렬로 하나씩 서주세요. 일렬로. 선생님들 일렬로 그냥 일렬로. 일렬 바깥으로 나와서 일렬 다 쓰셨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여성분들하고 불리한 게 뭐냐면 제가 어깨를 주무르라고 할 건데
앞에 안 주무르셔도 되고 요 세 분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셨죠? 자, 앞에 있는 분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주무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뭉치셨네요. 힘드셨죠? 아니, 서로 이렇게 얘기 좀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어떤 시원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시원하세요? 예. 서로 왜 거기 선생님들 안 해요? 어깨 안 주물러준대요? 아파요? 그러면 선생님은 뒤를 주물러줘야 돼요. 예, 안 당해도. 자, 괜찮으시죠? 콩콩콩콩콩콩 두들겨주세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 너무 많이 때리지 말고 콩콩콩콩. 괜찮으시대요? 앞에 분 괜찮으시대요? 괜찮아요? 많이 안 아파요? 콩콩 하시고. 자, 뒤돌아서 앞에 분 해주시고 다시 주물러주시고. 시원하게 좀 주물러줘요. 뭉친 것 같진 않나요? 앞에 분? 괜찮아요? 시원하신가요? 네. 물어봐봐요. 시원하세요? 시원하십니까? 하시느냐고 수고들 하셨죠? 앉아있느냐고. 많이 힘들었죠? 자, 그 다음 콩콩콩콩콩 두들겨 주셔서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고. 내 몸이다 생각하고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자, 괜찮으실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자리로 이동해주세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조금 시원하실까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귀찮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몸에 뼈와 근육이 좀 약간씩은 놀랬을 거예요. 네, 이제 집에 갈 때쯤 됐으니까 이런 거 시키네. 진작 시키지.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깨, 왜 제가 스트레칭을 하냐면 지금 보다 보니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깨 뭐 수술하셨어요? 어깨 괜찮아요? 뭐 석회가 생겼나요? 검사 아직 안 해보셨고? 왜냐면 어깨 사진을 찍었을 때 석회화가 생겨도 이제 팔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어깨가 보면 이게 지금 정상인 건데 얘가 탈골이 됐는데 앞으로 되고 뒤로 탈골이 됐어요. 이분이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이신데 제가 이분이 어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인데 어깨가 힘줄이 옛날에는 힘줄 조금만 찢어져도 수술 다 했거든요. 근데 수술 안 하고 비수술로도 지금 하시는 분이고요. 그런 스트레칭, 내가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프면 지금 했던 스트레칭 얘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깨가 아프다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깨가 아픈 거네? 안 아픈 거네? 이 정도면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고 한번 배움의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희수 원장님이 하는 스트레칭과 그리고 하는 방법, 진단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희수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평소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기 불편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 동작을 따라하셔서 어깨가 아프다면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픈 어깨 쪽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리세요. 지금처럼 올리신 다음에 팔꿈치를 위로 들 때 어깨가 아프다 하시다면 어깨 힘줄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국가에서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파를 말씀드릴 거고요. 회전근개파의 운동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손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모형에서 보시면은 어깨 힘줄이 있고 지붕 역할을 하는 전동뼈가 있어요. 팔을 위로 들거나 이 어깨를 비트는 동작에서는 전봉이라는 어깨뼈에 힘줄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팔을 위로 올릴 때 힘줄과 이 어깨뼈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줄과 뼈가 서로 마찰되면서 힘줄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현상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뼈를 깎는 수술이 필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돌 증후군을 잘 치료하면 회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혹 힘줄을 건드리는 이 견봉뼈를 깎아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막 놀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깨뼈가 뾰족하다고 해서 이 뼈를 깎는 수술, 견봉 수용술이라는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어깨 힘줄을 강화하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어깨관절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견봉 성형 수위가 비수술적 치료를 비교했을 때 두 치료 간 임상 결과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어깨뼈를 깎는 수술은 뼈에 붙어있는 인대를 손상시켜서 근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힘줄을 강화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깨 힘줄을 강화하는 비수술적 치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운동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요. 먼저 회전근개 파열의 운동 치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근개를 앞뒤로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아픈 쪽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90도로 구부린 채 엄지를 유도해서 주먹을 주세요. 이후에 반대쪽 손바닥으로 주먹을 감싼 후 아픈 쪽 팔을 바깥쪽 방향으로 밀고 반대쪽 손바닥으로 10초간 지탱해 주세요.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내 어깨가 괜찮은지 이렇게 딱 여기다 붙여야 돼요. 붙인 상태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건데 얘는 밀고 한 손으로 잡아당기면 내 어깨가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들 어깨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거예요. 어깨 아프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뒷목도 아파요. 같이 당겨서 아파요. 어깨 아프면. 그러니까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자세에서 아픈 어깨 쪽 팔은 손바닥을 펴고 반대쪽은 주먹을 쥐어서 서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10초간 지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날개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요. 날개뼈 근육이 튼튼해지면 어깨 힘줄과 뼈의 공간이 넓어져서 팔을 위로 올려도 힘줄과 뼈가 서로 안 부딪히게 됩니다. 이 운동 방법은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90도로 구부린 채 양팔을 벌리면서 양 날개뼈 사이를 꽉 오므려 주세요. 양 날개뼈 사이에 사과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렵다. 나는 운동 하나만 하면 안 될까? 라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얇은 고무줄 밴드를 준비하신 다음에 양 옆으로 당겨서 10초간 지탱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고무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수건이라든지 했을 때 이거 선생님 해보실래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양 어깨에 넓이를 해가지고 당겨서 쭉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잡아당겼을 때 여기에 사과가 들어갈 만큼 주먹이 들어갈 만큼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하고 놓으실 거예요. 이거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가 괜찮아요. 예. 많이 힘이 가죠? 예. 그래서 요런 만약에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수건이도 괜찮아요. 수건도 만약에 이렇게 넓게 잡은 상태에서 이걸 잡아당기면 되는 거니까. 잡아당겨가지고 이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여기 어깨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깨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석회화가 많이 껴요. 특히 오십견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십견이 결국은 석회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스트레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를 지금 강화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안 되죠. 선생님 보니까 아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되잖아요. 그게 어깨를 많이 안 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지금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요. 어깨를.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 하시고 숙지하셨다가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도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팔 각도는 9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슴을 펴시고 몸을 들어 젖히면서 양 날개뼈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한번
어깨 회전 근개가 강화되기 때문에 힘줄이 때와 마찰되어도 잘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데 좀 거칠거칠한 옷을 입기 불편하다고 해서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옷을 벗을 것이 아니라 내 피부가 튼튼해지면 아무 옷이나 잘 입겠죠. 맨날 실컷만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육과 힘줄을 잘 튼튼하게 하시면 굳이 뼈를 깎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 운동만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운동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하고 만약에 손을 갖다가 지금 딱 붙인 상태에서 얘는 버티고 앞에 있는 손으로 밀어주시고 얘는 버티는 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에 대한 강화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손바닥으로 미는 운동 그리고 집에서 그냥 이거 고무줄 없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집에서 딱 붙이고 이거를 폈다가 오므렸다가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세요. 제가 재활 쪽에서도 그 정형외과 있었었는데 재활을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건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를 벌려서 최대한 벌렸다가 다시 오므려 주시고 벌렸다가 최대한 했다가 10초 닦고 오므려 주시고 이래야지 어깨에 대한 승모근 있는 그 날개뼈 있잖아요. 이쪽까지 힘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어깨가 강화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소리 안 날 수 있어 하시면은 선생님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